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츠카 타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벤츠 E클래스와 BMW 5 시리즈에 대해 제 생각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 시장은 현대, 기아, 제네시스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입차 시장은 벤츠와 BMW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원래는 아우디, 폭스바겐도 만만치 않은 기세를 올리고 있었는데 디젤 게이트로 인하여 떨어져 나갔죠. 기억을 되살려보면 수입차 브랜드, 특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가 국내 시장에서 큰 폭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연비 좋은 디젤 엔진 세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BMW 5 시리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F10 520D는 6천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프로모션을 받는다면 5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었고 2000cc 이하였기 때문에 당시 제네시스와 같은 차보다도 세금이 쌌습니다. 게다가 연비도 엄청 좋았으니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인기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디젤 모델 역시 같은 이유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브랜드의 힘 때문인지 점점 프리미엄 2세그먼트 시장이 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며 5 시리즈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BMW 5 시리즈 화재 사건 이후에는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해버렸었는데요. E클래스의 인기에 힘입어 벤츠는 그야말로 수입차 시장을 장악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점유율을 높였었습니다. 하지만 BMW 역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수습하였고 다시 매섭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벤츠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되었습니다. 과징금 규모로 따지자면 큰 파장을 일으켰던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보다 오히려 크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벤츠는 조금이나마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타격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폭스바겐처럼 사업을 잠정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벤츠도 조작을 해야 할 만큼 디젤 엔진 기술은 한계에 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BMW 화재 사건 이후 디젤 엔진의 인기가 확 꺾이면서 벤츠에서도 디젤 차량의 라인업을 축소하였기 때문에 타격이 덜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당시 판매 중이던 대부분의 라인업이 디젤 차량이었잖아요. 하지만 벤츠는 가솔린 모델이 충분히 있고 전기차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기가 폭스바겐보다 늦었기 때문에 발생된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벤츠의 디젤 게이트가 발생된 이후 2020년 8월 기준 BMW가 다시 수입차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BMW도 꼼수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실적을 이끄는 모델은 여전히 5 시리즈와 E클래스입니다. 가진 역경을 돌파하며 핵심적인 볼륨 모델 역할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대단한 모델들입니다. 이 두 차량이 비슷한 시기에 페이스리프트하면서 다시 한번 격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낙 차를 잘 만드는 두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 기능에 대한 신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라인업과 디자인인데요. BMW의 경우 520D 트림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 같고요. 대신 523D라고 하여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됩니다. 그 밖에 기본 모델은 520i가 될 것 같고요. 530i, 540i까지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벤츠의 경우 아예 디젤 라인업을 없애는 것 같고요. 2리터 가솔린인 2350, 직렬 6기통 3리터 엔진이 탑재된 2450 모델로 나뉘어 출시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터보를 올리면서 엔진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니 라인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BMW 5 시리즈가 벤츠 E클래스보다 더 세분화된 라인업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 탑재 모델의 경우 어떤 가성비를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이 밖에 가솔린 엔진들의 성능은 전작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연기관의 발전은 그야말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다음은 디자인인데요. 이번 대결의 경우 디자인이 판매에 꽤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BMW 5 시리즈는 특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디자인 때문에 구매를 결정했던 고객이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중요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디자인 변화가 그리 큰 단점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좀 의아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전까지 보여줬던 벤츠 E클래스의 디자인은 우아하며 품격이 있었는데요. 이번 E클래스의 디자인은 너무 평범해진 것 같습니다. 벤츠다운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물론 이것은 제 주관적인 평가이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저는 라인업의 다양성과 디자인이라는 측면에서 BMW 5 시리즈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물론 벤츠 E클래스도 저력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번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준비한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